안녕하세요. 구찬호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북서부 해안에 위치한 작은 항구마을 포르토베네레로 가보겠습니다. TVN에서 방영됐던 나나 투어 위드 세븐틴의 촬영지이기도 했던 포르토베네레는 비너스의 항구라는 뜻으로 이름처럼 아주 예쁜 항구마을입니다. 저희는 그랑 호텔 포르토베네레라는 호텔에 투숙했는데 호텔 바로 앞이 페리터미널이라 찡que-테레를 관광하기에도 아주 좋은 위치였습니다. 찡que-테레 마을 내에는 적당한 숙소가 없고 특히 렌터카 이용자들은 차를 가지고 방문하기 좀 곤란한데요. 호텔 전용 주차장이 있는 그랑 호텔에 투숙하면서 페리를 이용해 찡que-테레를 관광하니 아주 편하고 좋았습니다. 찡que-테레 열차는 사람 많고 소매치기 많기로도 좀 유명한데 페리를 이용하니 훨씬 여유롭고 경치 구경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럼 저희가 투숙했던 그랑 호텔과 포르토베네레 그리고 찡que-테레의 모습까지 함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노바를 거쳐 이탈리아 북서부 해안을 따라 내려오다 보면 라스페짜라는 항구 도시가 나오는데요. 포르토베네레는 라스페짜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항구 마을입니다. 그리고 포르토베네레 북쪽으로 칭que-테레라 불리는 5개의 절벽 마을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은 라스페짜역에서 찡que-테레 마을을 오가는 열차를 타실 수 있는데 그래서 라스페짜에 숙소를 잡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조금 더 경치 좋은 곳에 투숙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포르토베네레를 추천드리는데요. 물론 관광지라 호텔 요금은 조금 비싸지만 경치도 좋고 주변 관광하기 편한 위치라 아주 만족스러운 스테이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이날 피에몬테에서 제노바를 거쳐 포르토베네레로 들어갔습니다. 제노바 주변으로 구불구불한 산악도로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바닷가 지역이라 그런지 운전도를 좀 터프하게 하더라고요. 뽕 선생님이 전 숙소에 핸드폰을 두고 오는 바람에 장시간 운전을 해야 했는데 길도 편안하지 않고 운전자들도 터프해서 여러 가지로 피곤한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라스페짜에 들어왔습니다. 라스페짜 쪽에는 다양한 숙소들이 있어서 잠만 잘 거다 하는 분들은 이쪽에 숙소를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포르토베네레는 톡 튀어나온 곳의 맨 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서 끝까지 계속 내려가야 합니다. 호텔 입구 모습이고요. 호텔 앞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저 앞에 ZTL 표시 보이시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안 되고 호텔 입구 바로 전 우측으로 호텔 주차장 입구가 있으니 주차를 하고 내려와야 합니다. 저희는 주차장 입구를 못 보고 지나치는 바람에 일방통행 도로를 한 바퀴 돌아야 했습니다. 여기 빨마리아라고 쓰여 있는 곳은 호텔 내에 위치한 레스토랑입니다. 계단 뒤쪽이 리셉션으로 통하는 정문이고요. 계단 위로 올라가면 레스토랑과 연결됩니다. 이곳이 호텔 정문입니다. 앞으로 작은 리셉션 보이고요. 리셉션 좌측으로 들어가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객실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객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광지 한복판에 위치한 5성 호텔이다 보니 객실 크기에 비해 룸레이트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저희 부부는 외부 관광을 많이 하지 않는 편이라 숙소의 뷰나 내부 레스토랑 등이 중요해서 조금 비싸도 선택을 했는데 위치는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포르토베네레가 한눈에 보이는 경치가 아주 기가 막혔어요. 솔직히 저희는 찡que-테레 관광에 큰 열정이 없었기 때문에 숙소에서 이런 경치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좋았습니다. 객실 타입은 일반 객실부터 스위트, 스튜디오 타입까지 굉장히 다양한데요. 가격 역시 500유로에서 2000유로까지 다양한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숙한 객실은 이규제큐티브 더블룸 객실로 오션뷰 객실 중에서는 가장 저렴한 기본 객실이었는데요. 5월 초 투숙 요금은 1박에 600유로 정도였고 7, 8월 성수기, 특히 주말에는 가격이 조금 더 오릅니다. 객실은 보시다시피 그렇게 넓진 않고요. 중앙에 침대에 놓여 있고 커피 머신, 금고, 냉장고 준비되어 있고요. 냉장고와 음료는 당연히 유료입니다. 욕실도 그다지 크진 않죠. 샤워 부스는 따로 없고 욕조에 샤워기가 마련되어 있었고요. 귀여운 바스로브가 걸려있네요. 헤어드라이어 걸려있고 어메니티들 잘 준비되어 있고요. 세면대는 싱글 싱크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비데와 변기 있고요. 장시간 이동으로 지친 저희는 가방만 던져두고 저녁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호텔 내 레스토랑 빨마리아인데 외부 좌석은 좀 쌀쌀해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큼한 레몬 주스가 먼저 나왔고요. 목이 말라서 시원한 알토아디제 쇼비뇽 블랑을 한 병 시켰습니다. 식전빵들이 좀 나왔고 주문한 모둠회가 나왔습니다. 얘는 튜나 같은데? 응, 튜나. 이거 건베로 로쏘, 랑구스틴, 튜나, 엠버제. 맛있는 거. 스캠피 맛있겠다. 랑구스틴 최고. 미슐랭 3스타에서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데서 이렇게 러프하게 먹는 랑구스틴도 맛있죠? 이거 얼마인데 없이? 얼마 하잖아. 36유로. 이게 무슨 아까 링겨준데? 이거 성게 파스타라는데 성게 맛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짜네. 그냥 맛있어요. 그래서. 파스타가. 글짠해. 스케피 좋다고 하면 열심히 나오네. 이 정도면 베스트야. 뒤로 덮은 거 없어. 스캠피, 스켈라, 아티초크, 그릴드 너트. 맛있네. 배부르게 저녁 식사를 한 후 소화를 시키려고 밤 산책을 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많은 관광객들이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들어와서 TV를 잠깐 봤는데 빌라 크레스피 안토니노 까나바첼로 셰프님이 TV에 나오더군요. 스타 셰프는 스타 셰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뜨자마자 바깥 풍경을 보러 창문 앞에 섰습니다. 아침 해가 비추는 포르토 베네레의 모습이 참 아름답네요. 왜 비너스의 항구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이동이 없는 날이라 여유롭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갑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했더니 무료 조식과 무료 주차 혜택을 주더라고요. 이번 여행의 숙소 예약은 OTA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했는데요. 예전과 다르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예약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OTA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라 업계에 뭔가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군요. 조식은 야외 테이블에서 먹었는데요. 이른 아침이라 약간 쌀쌀했지만 이런 경치를 두고 실내에는 못 앉아 있겠더라고요. 달걀 요리는 별도로 요청해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배불리 조식을 먹고 아침 산책으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기로 합니다. 오전이라 아직 관광객들이 많지 않아 비교적 한가롭게 산책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관광지 한복판에 투숙하면 약간 번잡스럽긴 해도 이런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은 마을 맨 끝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윤슬이 너무 아름답네요. 성당을 향해 올라가 봅니다. 성당으로 올라가면 아름다운 스페치노 군도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에 보이는 섬이 레스토랑 이름이었던 빨마리아 섬입니다. 크고 작은 섬들이 군도를 이루며 모여 있으니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솔직히 저는 관광객들로 정신없던 찡quetere의 마을보다 한적하게 돌아보았던 이날 아침 산책이 훨씬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성당 내부에도 잠시 들어가 보았는데요. 소박한 제단의 모습이었지만 검은색과 흰색 도루의 조화가 아름다운 성당이었습니다. 성당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겠습니다. 이 문을 통해 뒤편으로 나가면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와, 물빛이 정말 보석같이 아름답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그냥 쳐다보고만 있어도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즐거운 아침 산책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갑니다. 슬슬 관광객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네요. 호텔 바로 앞이 페리터미널이라 페리 시간표를 얻어 일단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깐 낮잠을 자고 움직이려고 했는데 이 호텔의 한 가지 단점은 주변이 소란스러워서 낮잠을 편히 자긴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실 뽕 선생님은 찡quetere 관광에 별 흥미를 보이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 마을 한 개만 보고 오자고 꼬셔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티켓은 애프터눈 티켓으로 할인이 많이 되니 저희처럼 마을 한두 개만 보실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슬슬 출발해 볼까요? 뽕 선생님이 멀리는 안 가겠다고 해서 제일 가까운 리오마쪼레나 마나롤라 중 한 곳을 고르기로 했는데요. 마나롤라가 사진이 잘 나온다고 해서 마나롤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페리에서 바라보는 성 베드로 성당도 아주 멋집니다. 기차와 달리 페리를 타면 이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도리아 요새도 보이네요. 저희는 힘들어서 못 올라갔지만 도리아 요새에서 보는 경치도 아주 멋지다고 합니다. 저 멀리 첫 번째 마을 리오마쪼레가 보이네요. 승객들의 승하선을 위해 마을로 들어갑니다. 절벽 위에 지어진 알록달록한 집들 덕분에 시골의 작은 어촌 마을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는데요. 어부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 자기 집을 쉽게 알아보라고 이렇게 다양한 색으로 집을 꾸몄다고 합니다. 저 멀리 기차가 지나가는 모습도 보이네요. 찡긋테레는 이렇게 기차를 타거나 저희처럼 페리를 타거나 혹은 트레킹을 하면서 여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의 목적지 마나롤라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착장 근처에는 일광욕과 수영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다이빙을 즐기는 젊은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오! 아직 5월 초인데도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방송인 알베르토 씨가 여름에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찡긋테레, 돌로미티, 포지타노 등을 꼽던데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최성수기엔 정말 관광객들로 넘쳐날 것 같았어요. 저희도 간단히 마을 구경을 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근처 적당한 식당을 골라 들어갔는데요. 이런 관광지 식당 뻔하겠지 싶어 맛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의외로 음식이 맛돌이였습니다. 이날 저녁 호텔 근처에서 먹은 파스타보다 훨씬 맛있었어요. 해산물 튀김도 맛있었는데 일단 해산물들이 다 싱싱하더라고요. 양도 너무 많아서 결국 튀김은 좀 남겼습니다. 와인은 찡긋테레 DOC가 있어서 시켜봤는데 솔직히 와인은 좀 맛이 없었고요. 식사를 마치고 절벽길을 따라 전망대에 올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마나롤라 마을이 한눈에 보이게 되는데 찡긋테레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닐까 싶어요. 이곳은 경치 좋기로 소문난 네슨도르마라는 바인데 여기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다지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더라고요. 탁 트인 경치를 보니까 시원하긴 했는데 포르토베네레에서도 볼 수 있는 풍경이라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들의 색깔도 SNS에서는 보통 보정을 하기 때문에 채도가 훨씬 높고 쨍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뭐 그 정도까지 화사한 색깔은 아니다. 근데 사진은 확실히 잘 나오긴 잘 나옵니다. 사진 찍는 것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 저희처럼 사진도 잘 안 찍고 사람 많은 곳에 가면 기빨리는 분들에겐 살짝 비추천입니다. 덥고 기빨려서 음료 한 잔 마시러 바에 잠시 들렀습니다. 뽕 선생님에게 다른 마을 더 가볼까 물어보니 격렬한 도리도리 시전해 주셨고요. 찡긋테레 관광은 이 정도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페리 타고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소렌토, 포지타노, 아말피 등등 남쪽 지역도 썩 저희 부부 취향은 아니었거든요. 아니 뭐 좋긴 좋은데 관광객이 너무 많아 치여다녀야 하고 물가도 말도 안 되게 높은 편입니다. 여행지도 본인과 궁합이 맞는 곳이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포르토베네레가 괜찮았던 것이 찡긋테레보다는 한산한 편이고 리구리아해의 아름다운 모습도 실컷 볼 수 있고 주차장 딸린 5성 호텔도 있고 원하면 찡긋테레 한두 마을 정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 같은 저질 체력들에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난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다시 봐도 참 멋지네요. 저 멀리 저희 호텔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루 묵었다고 그새 정들어서 집에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제 배를 대고 하선을 준비합니다. 짧은 관광을 마치고 객실로 돌아왔습니다. 깔끔하게 턴다운 되어 있는 객실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네요. 누가 맨날 이렇게 제 방을 청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포르토베네레의 두 번째 날이 저물어 갑니다.
슬슬 나가서 저녁을 먹어야 될 것 같네요. 구글 평점이 괜찮아서 한 레스토랑을 골라갔는데 회 선도도 떨어지고 해산물 파스타도 낮에 마나롤라에서 먹은 게 훨씬 맛있었습니다. 구글 평점도 믿을 게 못 되네요. 그래도 이 레스토랑 칭찬할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문제적 남자 뽕 선생님께서 이 레스토랑에 또 휴대폰을 두고 나오셨는데 직원이 골목길을 뒤져 저희를 찾아내 폰을 돌려주었습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다니까요. 포르토베네레의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날씨는 아주 좋네요. 조식 먹으러 내려가 볼까요? 이번 리구리아 여행에서는 찡게테레보다 이 빨마리아 레스토랑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경치 좋은 레스토랑에서 여유를 갖고 조식과 석식을 먹었던 기억이 너무 좋았습니다. 항구 쪽 레스토랑들보다 분위기도 고급스럽고 경치도 좋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 포르토베네레에 가시는 분이 있다면 추천을 날려드리겠습니다. 아침도 든든히 챙겨 먹었으니 슬슬 출발해 볼까요? 이런 구도심에 주차장 있는 것은 너무 땡큐였는데 정말 출입구를 징하게 좁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구글 리뷰에 차 긁었단 사람 많던데 이해가 가더군요. 우린 떠납니다. 와, 페리 사람 꽉꽉 찼어. 아침 일찍 가야 찡게테레 5마을을 가보지. 차들 봐. 복잡한 동네야기. 이런 복잡함이 어느 정도 예상돼서 찡게테레를 일정에 넣을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게으르고 저질 체력인 저희 부부에게 적당한 일정으로 알맞게 잘 타협을 한 것 같습니다. 덕분에 기 덜 빨리고 찡게테레 맛이라도 보고 가서 다행입니다.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포르토베네레. 차오.